봅시다. 보자. 마저 볼게. 선생님이 그 생각했던 것보다 풀이가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내가 양은 조절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어쨌든 지금 완벽하게 우리가 했던 것들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해봅시다. 자, 얘들 지금 40번도 하나 봅시다. 자, 40번도 40번도 의미 있는 문제니까 잘 볼게. 지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운의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할 때 얘는 21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수상위 값을 구해달라.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A, B, C, D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운의 수니까 A, B, C, D가 다 어디랑 어디 사이의 값밖에 못 갔냐면 6에서 1 사이의 값밖에 못 갖는 거지. 핵심이 6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6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서 21이 되는 게 4H 21이 아니라 제한적이다라는 거지.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이게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진짜 야가 빠지게 풀어야 돼. 야가 빠지게 풀어야 되거든. 빨리 보기 봐봐. 보기가 20가지밖에 없잖아. 손가락 발가락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세도 된다고. 나는 솔직히 이걸 더 선호해. 우리가 어쨌든 A, B, C, D가 주사위니까 A가 하나를 기준을 잡는 거야. 하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다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A가 1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0이 돼야 되는데 커봤자 6이니까 안 되지. 2여도 안 되고 3이면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끽해봤자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A가 6일 때 4가지밖에 없네. 선생님한테 10개를 기준으로 주고 있잖아. 10개보다 작으면 직접 나누는 거라고. 그럼 봐봐. A가 3이야. 그러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8이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지? 굳이 하나만 써볼게. 웬만하면 순수상 안 쓸 거야. 6, 한 가지밖에 없네.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내가 만약에 A가 4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7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는 665, 656, 566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네. 이렇게밖에 없네. 나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수능에서 이 문제를 만나잖아. 나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라고. 16은 664 맞니? 646, 466, 556, 565 맞지? 556 565, 655 6가지밖에 없네. 직접 세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맞아? 얘도 그냥 세면 돼. 세면 되는데 봐봐. 하나만 얘기해 볼게. 세면 되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이래. 나는 문제 푸는 걸 통일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케이스 나눠서 세는 걸 좋아해. 나는 항상 그렇게 풀어왔어. 나 이런 문제 이렇게 풀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만약에 너네 이 D는 10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순수한 개수 구해달래. 그럼 여기 2D 특별하니까 나 D에다가 0, 1, 2, 3, 4, 5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푼다고. 난 이걸 선호해. 근데 문제의 의도는 이거야. 자, A, B, C, D가 6보다 작거나 같잖아. 한 번만 써볼게. A가 6보다 작거나 같아. 나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야. 잘 봐줘. 베이스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야. 근데 A, B, C가 의미 아닌 정수. 나는 계속 0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내가 만약에 A, B, C가 각각이 0 이상이면 요 문제는 바로 다이렉트로 3H3으로 풀어 제낄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지금 A가 6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뭔가가 0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0 이상을 만들 수 있니? A를 넘겨봐. A를 넘기면 6-A는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얘를 치환하면 된다고. 얘를 A'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A'은 이렇게 써. A는 6-A'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모든 원리에 의해서 A가 6-A', B가 6-B', C는 6-C', 얘는 6-D'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A', B', C', D' 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21 왼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6, 4개 24에서 넘어오니까 여기는 3이 되고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A'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 A'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너네
A 프라임은 뭐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6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6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6이 아니라 5지. 5겠네. A가 1이니까. 근데 이게 의미가 없지. 문제를 맞춰준 거야. 3이잖아. 얘네가 5를 넘어갈 일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얘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어떻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문제로 바뀐다고. 이게 문제의 의도야.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게. 누가 이걸 생각하겠어? 언제 이걸 생각하겠어?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거 길들여지면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할 시간에 나 다른 문제 하나 더 풀겠어. 그러니까 난 그냥 케이스 나누는 걸 좋아해. 그냥 하던 대로 풀게. 그래서 원래 문제 의도는 요건데 주사위가 나온다? 6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달라는 건데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도 할 수 있으니 우리 그냥 경우를 나눠서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나는 푸는 대로 풀 거야. 그 다음에 42번 이것도 잘 봅시다. 잘 볼게. 다 의미 있는 문제들이야. 질문이 나올 만한 문제들이니까 잘 봅시다.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햄버거 4개랑 같은 종류의 음료수 5병을 3명한테 나눠주겠대. 3명 내가 ABC라고 해볼게. ABC. 자,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눠주는 거는 따로따로 문제를 풀 거니까 이건 2개가 섞여 있는 거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햄버거 4개. 요거랑 두 번째는 같은 음료수 5개? 5병? 요거를 나눠줄 거라고. 그럼 이제 너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문제고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 고등학교 3학년 문제인데 이제 이게 더 쉬워지는 거지. 같은 음료수 5병을 나눠주는 건 같은 음료수 5병을 다시 3명한테 나눠주는 건 뭐만 생각할 거야? 얘네들이 받은 음료수의 개수만 생각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면 되는 거지. 5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얘 여기서 지금 음료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있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A, B, C가 0 이상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바로 처리가 되겠다. 3H고. 얘는 바로 처리가 됐어. 이게 관건이겠지. 서로 다른 햄버거 4개야. 서로 다른 햄버거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이름을 줄게. A, B, C, D로 하면 헷갈릴 테니까 나 그냥 1, 2, 3, 4라고 이름을 줄게. 1, 2, 3, 4를 내가 A, B, C한테 나눠줄 거야. A, B, C한테 나눠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햄버거는 적어도 한 개씩 받아야 되는데 햄버거는 적어도 한 개씩. 다시 한 종류잖아. 햄버거를 적어도 한 개씩 받으면 돼.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나 미리 주고 시작할 거라고. 가능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 선생님 아까는 전체에서 못 받은 거 뺀다며. 그건 언제라고? 여러 개일 때만이라고. 여러 개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하나의 종류를 나눠줄 때 적어도 한 개씩 받는다라는 건 미리 한 개씩 주고 시작할 거라고. 미리 한 개씩.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자, 이 미리 한 개씩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 없다고 생각해봐. 햄버거 4개를 사람 3명한테 나눠줄 거야. 사람이 햄버거 골라야 돼? 햄버거가 사람 골라야 돼? 내가 경우에서 처음 복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었어. 누가 누구를 고르는지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사람이 사물을 고르는 걸로 행동을 한다고. 그게 물리적으로 맞는 행동이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사람이 햄버거 골라야 돼? 햄버거가 사람 골라야 돼? 햄버거가 사람 골라야 되는 거 맞아? 사람이 햄버거를 고른다고 쳐봐봐. 자, A 들어와. 너 뭐 가져갈래? 나 1번. B, 나 2번. C, 나 3번. 그럼 햄버거 하나 남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누가 누굴 고르는 거야? 햄버거가 사람을 고르는 거야. 햄버거가 사람을 골라야 돼. 맞니? 그러면 자,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서로 다른 햄버거 4개를 미리 한 개씩 주고 시작할게. 미리 한 개씩 주고 시작하는 거야. 미리 한 개씩. 누가 누구 골라야 돼? 자, 이게 어려운 거야. 미리 한 개씩 주고 시작할 거거든. 누가 누굴 골라야 돼? 미리 한 개씩 주는 건? 미리 한 개씩 주고 시작할 거야. 미리 한 개씩. 사람이 햄버거 골라야지. 이건 사람이 햄버거를 골라야 돼. 봐봐. 햄버거가 사람을 고른다 그러면 미리 한 개씩 줄 수 있을까? 자, 1번 햄버거 누구 갈래? 나 A. 2번 햄버거 누구 갈래? A한테 갈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럼 안 된다고. 나 미리 한 개씩 주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한 개씩 주는 건, 자, A 햄버거 4개 고를 수 있지. B
햄버거. A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3개 고를 수 있지. C 햄버거. B가 하나 가져갔으니까 2개 고를 수 있지. 자, 하나씩 가져갔어. 그럼 이제 나머지 햄버거 4번 햄버거는 아무한테나 가도 되는 거지. 이 4번 햄버거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경우의 수는 정형적인 방법이라는 게 없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가 없다고.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전체 경우에서 안 받은 경우가 있는 세는 게 더 힘들어. 이거 3명이니까. 그래서 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미리 한 개씩 주는 거랑 나머지 햄버거가 가는 거랑, 만약에 미리 한 개씩 주는 경우가 없다면, 미리 한 개씩 주는 경우가 없어서 그냥 서로 다른 햄버거 4개를 A, B, C 3명한테 나눠주는 경우라면 이건 3의 4제곱이라고. 그래서 상황을 계속 우리는 많이 봐야 돼. 이런 게 경우의 수가 힘든 거야. 경우의 수가 힘든 거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43번 이게 좀 다 질문이 나올 만한 문제들이라서 잘 볼게. 43번도 요게 지금 이제 또 별표를 쳐야겠지. 몰라, 나는 오늘 새로 할 문제들보다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건 잘 봅시다. 요거 치역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무조건 어떻게 할 거라고?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뺄 거라고. 이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 자, x가 지금 1, 2, 3, 4, 5, 6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만 그릴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 이렇게 봅시다.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자, 치역의 원소가 4개여야 되고 1, 3, 5는 등호 없이 증가함수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돼. 얘는 조합이야.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등호가 들어있네. 뽑기만 하면 되는데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얘는 중복 조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문제를 시작을 하자고.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래. 화살표를 4개만 맞아야 돼. 여기서 4개만 맞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뭐부터 생각할 거야? 그 4개 선정부터 해야지. 치역 4개 선정할 거야.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 고르면 되겠다. 6시4.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상황을 가정하면서 눈으로 보고 풀어야 돼. 상황을 가정하면서 눈으로 보고 풀어야 돼. 여기서 치역 4개 내가 이렇게 골랐다고 칠게. 그럼 더 이상 이제 5, 6 관심 없어. 5, 6 지워야지. 이미 이 안에 5, 6이 있었다라는 거 얘가 기억해주고 있다고. 필요 없어. 그래서 6시4에다가 이제 1, 3, 5가 조합이 돼야 돼. 그치? 그럼 그냥 순서대로 생각을 해볼게. 저 4개가 화살표를 다 맞아야 되는데 1, 3, 5가 조합으로 만들어져야 되냐? 1, 3, 5가 이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1, 3, 5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4C3이야. 맞니? 1, 2, 3, 4 중 4개 중에서 얘네가 될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다시 상황을 가정하면서 갈 거라 그랬어. 내가 만약에 4개 중에 3개를 1, 2, 3으로 뽑았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1은 1로 갔고 그럼 3은 2로 가고 5는 3으로 눈치껏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눈치껏 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것만 해결하면 돼. F2, F4, F6은 점점 작아지는데 중복조합이야. 그럼 2, 4, 6이 다시 잘 봐. 2, 4, 6이 중복조합을 만들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 들어가지. 뭘 넣어줘야 돼? 얘가 무조건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거지. 2, 4, 6이 얘를 무조건 쏴줘야 돼. 맞니? 이게 뭐라고? 치역의 개수가 정해진 문제잖아. 빨리 고민 없이 뭐가 나와야 돼? 정말 베이스야.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뺄 거라고. 전체에서 4가 치역이 아닌 경우를 빼겠다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해결을 못해. 100% 이렇게밖에 해결을 못해. 그래서 이걸 연습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2, 4, 6이 중복조합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 4, 6이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 이건 베이스 문제니까 바로 할게. 4, H, 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4가 치역이 안 되는 거 어떤 경우야? 보이지? 이거 없애면 되잖아. 셋 중에서 중복조합 만들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3H3. 그냥 계속 베이스만 익혀놓으면 점점 쉬워질 거라고. 점점 가면 갈수록 너네가 문제가 쉬워질 거야. 맨날 똑같은 것만 한다니까. 진짜 맨날 똑같은 것만 해. 이거 다 곱한 게 답이 되겠지. 곱한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눈으로 보고 풀고 계속 익혀야 될 것들을 익혀야 돼. 내가 잡아주겠다고. 요거는 익혀야 돼. 반드시 익혀야 돼. 이런 걸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합시다. 그 다음에 43번 했고 45번. 자, 요거 이제 그 선생님이 이 문제 방법을 모르면 못 푼다 그랬잖아. 이제 너네 그런 게 있어. 그 지금 어디지? 사이트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수능을 어떤 기조로 출제하겠다라고 수능 예시문항을 만들어. 수능 예시문항을 만든다고. 너네는 아무도 본 적이 없겠지만 보통 항상 그 초가 되면 올해 수능은 어떤 기조로 출제할 거야라는 예시문항을 만들어. 그럼 너네 평가원 모의고사랑 교육청 문제에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그거랑 유사한 문항들을 계속해서 내. 계속해서 낸다고. 연습을 시킨다고 너네한테. 연습을 시켜.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문제가 뭐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합성함수랑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야. 합성함수랑 엮인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3, 4, 5, 6, 7, 9, 10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 근데 너무 놀랍게 수능에는 안 나왔어. 수능에는 안 나왔는데 이게 그래. 이게 이 해에 요게 꽂혀 있었어. 이 해에 요 문제가 꽂혀 있어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다고. 이거 풀어주면서 방법을 알아야 된다. 꽂혀 있었거든. 근데 이 해에 꽂혀서 나오다가 수능에는 안 나왔거든. 근데 작년 모의고사 이거 나왔었거든. 작년 수능에는 안 나왔고 작년 모의고사 이 케이스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익혀놔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반드시 익혀야 되는 스킬들이 있어. 근데 이게 그냥 이 문제에서 뜬금없이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1학년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너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해왔어. 우리 지수나 로그에서 핵심이 뭐야? 지수 로그에서 핵심이 뭐니? 소인수 분해야. 밑에 통일과 소인수 분해라고. 지수는 로그는 밑이 같아야만 계산할 수 있고 큰 수가 나오면 소인수 분해 쪼개가지고 풀어 나간다고. 이게 우리가 지수 로그를 대하는 자세야. 그치? 지수를 대하는 자세 뭐라고? 소인수 분해라고. 그래 내가 그때도 얘기했던 거야. 6의 6제곱을 보고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인 거지. 그치? 밑이 2랑 3인 놈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B, C, D도 밑이 어떤 애들로만 이루어져야 돼? 2랑 3인 놈들로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A를 2의 X 원제곱 곱하기 3의 Y 원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밖에 없다고 모양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냥 다 쓸게. 4개라서 좀 귀찮긴 한데 필요해서 다 쓸게. B는 2의 X2제곱 3의 뭐 Y2제곱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지. C는 2의 x3제곱 곱하기 3의 y3제곱. 이게 너네 놀랍게도 이 해 초에 그 수능 예시문항에 이게 들어있었어. 이렇게 표현해서 푸는 거야 라고 들어있었다고. 그러니까 제시를 해준 거야. 놀랍게도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제시해 준 거라고.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얘를 쓸 수 있지.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의 제곱은 선생님이 그냥 바로 쓸게.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밑이 2인 애들만 생각하면 x1 우리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얘는 제곱할 거니까 제곱하면 2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2x4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곱하기 밑이 3인 애들도 똑같이 쓸게. y1 y2 y3 2y4 이렇게 해결이 되겠다.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 밑이 통일됐잖아. 지수에서 밑이 같으면 우리 지수만 보면 된다 그랬어. 지수만 보면 된다 그랬어. 요거 풀어달라는 거네. 문제가 이렇게 바뀐다고. 첫 번째 x1, x2, x3, 2x4는 6이 돼야 되고 요거 경우에서 하나 찾아주고 두 번째 y1, y2, y3 2y4가 6이 되면 돼. 6이 되면 돼. 근데 문제를 봅시다. 가에서 A, B, C, D가 모두 짝수래. 내가 지금 지수로 표현해 놨으니까 2를 적어도 한 개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x1, x2, x3, x4가 뭐가 돼야 되는구나?
자연수가 돼야 되는구나. y는 조건이 없지? 0이 돼도 된다는 뜻이지? 아, 얘는 음이 아닌 정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제 끝나는 거네. 그럼 지금 우리 자연수일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한 개씩 미리 뽑기로 했지? x가 1이면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x4가 1이면 얘는 두 개를 뽑아야 되네. 그럼 내가 5개를 미리 뽑아 놓은 거니까 한 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 맞니? 한 번만 다시 쓸게.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지? 프라임을 붙여줄까? 얘가 1이면 되지. 그럼 이제 무조건 x4는 얼마여야 돼? 나는 항상 경우 나눠서 풀겠다고. 얘가 이상하니까. 얘가 1이면 안 되지.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 맞니? 얘는 무조건 0이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1이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경우에서 몇 가지? 3H1. 그냥 세 가지라고 쓸게. 1, 0, 0, 1, 1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이렇게 되겠다. 얘는 얘가 거슬리잖아. 계속 거슬리잖아. 나는 경우 나누겠다고. 경우 나눌 거야. 난 다 똑같이 풀 거야. y4가 0이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6이면 되지. 6이면 되지. 그래서 얼마? 3h6 요거 나올 거고. y4가 1이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4면 되지. 그럼 3h4. 이제 우리 바로 해볼까? y4가 2면 얘가 2가 되지? 그럼 3개 더한 게 2면 되니까 3h2. 3h. 이렇게 얘가 3이면 조심해야 돼. 3이면 0, 0, 0 한 가지 돼. 그치? 3일 때 한 가지 된다고. 이거 더한 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하나만 보여줄게. 봐봐. 이제 그냥 잡기술을 하나만 알려주겠다고. 잡기술을 하나만 알려줄게. 우리가 이제 뭐 저렇게 풀어도 돼. 뭐 그래봤자 한 5초 세이브 하는 거야. 한 5초 세이브를 해보겠다고. 5초 세이브를 한 번만 해볼게. 봐봐. 내가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고 싶어. 자, 이거에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 y, g의 개수를 풀고 싶은 거야. 풀고 싶어. 이거 뭐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아. 이거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몰라도 돼. 당연히 몰라도 돼. 정석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거니? 우리 이런 거 풀어봤거든? 개념 플러스 이용해서 풀었다고. 그럼 어떻게 풀었냐면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는 0일 때, 는 1일 때, 는 2일 때, 는 3일 때, 는 4일 때로 바꾸기로 했어. 기억나? 그러면은 얘는 3H0, 3H1, 3H2, 3H3, 3H4 해서 더하면 되지. 더하면 돼. 이게 좀 귀찮은 거거든. 그럼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번만 문제를 바꿔볼게. 여기다가 하나를 살짝 써보는 거야. 이렇게 써봐. 그래서 나 봐봐. 빨리 봐봐. 는 4라고 한 번만 써볼게. 봐봐. 다시 봐봐. 이런 생각들이 너네가 안 써먹더라도 이런 생각을 계속 내가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는 4로 바꿔볼게. 이렇게 빵이라고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제 내가 빵을 진짜 좋아해. 빵돌이란 말이야. 내 입장에서 빵을 남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셋이서 빵을 4개 이하로 먹겠대.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빵이 남아. 4개 이하가 될 수 있어. 무조건 다 먹어야지. 그래서 얘네가 빵을 남기잖아? 그럼 내가 뺏어 먹는다고 생각해봐. 얘네가 빵을 남기면 내가 뺏어 먹어. 얘네가 0개를 먹잖아? 그럼 내가 4개를 뺏어 먹어. 얘네가 1개를 먹잖아? 그럼 3개를 내가 뺏어 먹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케이스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거 맞니? 맞아? 얘가 0이면 얘가 4, 1이면 3, 2면 2, 3이면 1, 4면 0 다 들어있다고. 이거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푸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게 4H4로 바로 해결이 돼. 다시 봐봐. 지금 여기가 2라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얘가 지금 물론 여기가 6, 4, 2로 건너뛰기는 해. 얘가 어떤 값을 갖겠지. 어떤 값을 갖겠지. 그치? 그러면 물론 얘는 짝수라서 한 번에 처리는 안 돼. 그냥 내가 생각만 아이디어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걸 거꾸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겠다라는 거라고. 이 x1 더하기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될 수 있는 값이 결국은 요게 뭔가가 값이 되면 얘는 그냥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거든. 물론 그 중에서 얘 짝수밖에 안 되겠지. 그 짝수 처리만 되면 뭔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저 문제는 좀 귀찮아. 그냥 저게 다. 이게 다. 이게 훨씬 난데. 이게 훨씬 난데. 요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을 때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비반이니까 그냥 뭐 기본적인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뭐하러 하냐. 아니야. 난 이럴수록 우리가 더 봐야지. 우리가 더 봐야 돼. 남들보다 더 야가 빠지게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온 김에 하나 소개해주고 싶었고 46번 봅시다. 요거 정말 중요해. 나는 적어도 내가 이런 표현 가끔 쓰잖아. 나랑 수학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항상 답안지처럼 풀려고 하지 말고 베이스가 되는 문제를 떠올려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계속 내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는 내가 1부터 10까지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A, B, C가 될 3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그냥 이렇게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자고. 그럼 지금 X가 1, 2, 3, 4, 5에서 Y가 15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5잖아. 이건 15개니까 10개가 넘잖아. 그럼 나 그림 안 그릴 거야. 그래서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서 이게 성립한대. 4 이하의 자연수냐면 1, 2, 3, 4 4개밖에 없으니까 넣어봐야지. 1 집어넣으면 F2 마이너스 F1은 2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게 내가 처음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하는 거야. 내가 저번 시간에 풀어줬으니까 하는 행동이야. 난 이런 꼴을 만들고 싶거든. 이런 꼴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F1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바로 써볼게. 얘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F1 더하기 2가 F2보다 작거나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저 식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 F2 더하기 2보다는 F3이 크거나 같아. 이 식이 나올 거고, 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F3 더하기 2보다는 F4가 크거나 같은 거고, 4 집어넣으면 F4 더하기 2는 F5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지금 부등식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이 행동이 나는 지금 나랑 수학을 하면 꼭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이다라는 거지. F5가 지금 F4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크거나 같아. 그럼 F4 플러스 2는 여기다가 내가 지금 2 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2 더하면 F3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을 이어나가는 거야. 그럼 얘는 또 F2 더하기 6이 될 거고, 얘는 F1 더하기 8이 되겠지. 그러면 잘 봐봐. 얘가 만약에 결정이 돼. F1 더하기 8이 뭐 예를 들어서 10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 그럼 F1도 결정되는 거 맞니? 얘가 10이면 F1은 2인 거지. 봐봐, 우리는 F1이 뭔지 찾고 싶은 거야? 아니야. 순서상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 거야. F1이 얼마냐라는 건 F1 더하기 8이 얼마냐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맞아? 여기도 똑같지. F2 더하기 6이 결정되면 F2가 결정돼. 얘가 결정되면 F3이 결정되고, 얘가 결정되면 F4가 결정돼. 그러니까 나 지금 네모랑 F5의 경우의 수를 세면 그게 F1부터 F5까지의 경우의 수랑 똑같겠지. 그럼 끝난 거잖아. F5는 커봤자 얼마야? 1부터 15? 여기 15라고. 그치? F1이 제일 작아야 되잖아. F1은 작아봤자 얼마야? 1이거든. 근데 여기 F1 더하기 8이야. 그럼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어? 난 계속 베이스를 강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베이스 문제로 바꿀 수 있어.
그럼 9에서 15까지 몇 개? 5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9에서 15까지면 몇 개니? 7개인가? 7개에서 끝이라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막 경운 하나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경운 하나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얘가 결정되면 얘가 결정돼. F1의 경우의 수를 세겠다라는 건 요놈의 경우의 수를 세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50번 봅시다. 자, 이거 아주 이제 못받기를 선생님이 계속 좀 연습시키고 있는데 못받기로 풀면 너무 쉬운 문제로 해결이 돼서 아, 못받기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를 잘 익혀봅시다. 자, 지금 9가지 색을 칠할 건데 모두 칠할 거고 정사각형 하나 칠할 건데 이제 요거 A, B, C, D가 꼭지점을 공유하면 안 된대. 자, A, B, C, D 색깔이 꼭지점을 공유하면 안 돼. 이 생각, 항상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만 떠올릴 수 있으면 돼. A, B, C, D가 칠해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A, B, C, D가 칠해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이거 말고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건 거지. 수식을 떠올리기 전에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 A, B, C, D가 이렇게 못 칠해진다고. 꼭지점을 공유하면 안 되잖아. 무조건 A, B, C, D는 여기만 칠해줘야 돼. 그치? 그럼 잘 봐. 못 박기. 내가 못을 박을 때 얘네들은 다 같은 위치지. 못 박을 수 있는 위치 몇 군데야? 한 군데야. 한 군데야. 자, A 하나 아무거나 갖다가 못 박기로 했잖아. 쓰면서 가자. 못을 박을 수 있는 위치는 한 군데야. 여기밖에 못 칠한다고. A, B, C, D는. 그치? 그럼 내가 아무나 갖다가 못 박을게. 자, A 대로다가 못 박아. 못 박았어. 그럼 뭐부터 칠할 거야? B, C, D 빨리 칠해야지. B, C, D 칠합시다. B, C, D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여기밖에 못 칠한다며. 3팩. 이렇게. 그럼 나머지 칠하면 되지. 내가 못 박았으니까 더 이상 원순열 아니잖아. 나머지 칠하는 경우의 수 5팩. 이게 답이겠다. 그치? 만약에 못 박기가 아니라 원순열로 푼다면 내가 A, B, C, D를 여기다 칠하면 되지. A, B, C, D를 여기다가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 원순열이잖아. 그러니까 3팩. 나머지 칠하면 5팩.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택시면 저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오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만. 괜찮아. 우리 이항 정리 설명하고 싶시다. 이항 정리 설명 좀만 하고 시작. 오늘 아마 그 클리닝 할 시간 없이 내가 10시까지 문제 쭉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컨디션 관리 잘 합시다. 알았지? 내가 안 그러면은 너무 문제를 많이 못 보여줄 것 같아서 우리 물론 질문 중요한 거 맞는데 새로운 것도 좀 봐야 되니까 좀만 기운 내서 해봅시다. 다음 주까지만 좀 빡세고 이게 기출 리버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모의고사형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지 않으면 시험 대비 때 너희 지금 모든 학교가 수특을 다룰 거라서 갑자기 그냥 유형별 문제 풀다가 수특을 만나면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아. 수특이 되게 문제가 그래. 좀 그렇단 말이야. 솔직히 내 영상을 찍고 있어도 직설적으로 말은 못 하겠는데 수특 문제가 좋은 문제냐? 다 개쓰레기 같은 문제들밖에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문제들이잖아. 수특이 좋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는 해야 돼. 그 내신에서 지금 수특을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거의 근데 이거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이 그래. 고3이 되면 수특에서 절반 이상 시험 문제 내. 절반 이상을 내. 사실 지금 여기는 내가 조사해보니까 거의 다 교과서를 쓰고 있던데 나 되게 오랜만에 만나. 고3 교과서 다루는 학교들 되게 오랜만에 만나거든. 그래서 보통 교과서 잘 안 보고 수특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 수특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 시험이 한 절반은 교과서 유형, 절반은 수특 유형, 아니면 한 40% 40%에다가 한 20%는 모의고사 기출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기간에 1학년, 2학년 때랑 달라. 1학년, 2학년 때처럼 평소에 한 7, 80%는 교과서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이제 정말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거의 절반이 넘게 모의고사형 문제가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 길들여줘야 돼. 내가 지금 그냥 어차피 너네 수능할 거니까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이제는 고3 내신은 고1, 고2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봐야 돼서 계속 눈에 익혀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는 조금 힘들고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지겠지. 수특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특은 그래도 난이도라는 게 좀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괜찮긴 할 텐데 어쨌든 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항 정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하고 갈게.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 이항 정리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 이항 정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다가 쓸게. 두 번째, 이항 정리의 성질이 있었어. 성질이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었거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파스칼의 삼각형은 오늘 안 할 거야. 파스칼의 삼각형은 내신에선 너무 중요한 게 맞아. 내신에선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모의고사에선 출제가 안 돼. 너무 쉬워서. 모의고사는 어차피 수능 그 8문제밖에 못 나오니까 잘 낼 공간도 없어가지고 공간도 없어서 파스칼 삼각형은 안 나와. 그래서 기출문제 없어.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 안 할 거야. 하나 더. 사실 이항 정리의 성질도 모의고사에 안 나와. 이항 정리의 성질도 모의고사에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옛날에는 빈칸 채우기 증명 문제로 좀 나왔어. 근데 되게 옛날 말하는 거야. 2010년도 초반 얘기하는 거거든. 더 이상 증명 문제가 난 왠지 모르겠는데 사교육을 그렇게 조장하신대 윗대가리 분들이. 그래가지고 증명 문제가 또 안 나와. 그래서 얘도 모의고사에 안 나와. 근데 나는 이거는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까지는 좀 얘기를 하려 그래.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은 선생님이 내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항 정리부터 봅시다. 자, 이항 정리. 이거 이자 숫자 2 아니야.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거든. 숫자 2랑 똑같이 느껴질 텐데 정말 말 그대로 그 숫자 2가 아니라 서로 다른이라는 느낌을 좀 잘 잡아주고. 그래서 이항 정리라는 거 뭐냐면 A 플러스 B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의 전개식이야.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내가 만약에 A를 R번 선택했다고 쳐봅시다. A를 R번 선택했다고 쳐보면 B는 몇 번 고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가 이항 정리였어. 나는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억하자 그랬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은 A 플러스 B를 몇 번 곱한 거야? n번 곱한 거야. 다시 A 플러스 B를 n번 곱한 거라고. 나는 이거를 1학년 때부터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선택을 하는 거지. 선택을 하는 거야. A 플러스 B라는 건 A 또는 B 중에 쭉 몇 번 선택을 하는 거야? n번 선택을 하는 거야. n번 선택을 하는 거야. 난 이 그림 안에 이항 정리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만약에 여기서 A를 R번 뽑았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써볼게. A 뽑고 쭉 가서 A를 뽑았어. 그래서 총 A를 R번 뽑았어. 그럼 내가 나머지에서는 A 아니면 B밖에 못 고르니까 나머지에서는 뭐 여기서 B 쭉쭉쭉 B 하고 이렇게 끝났다고 쳐보자고. 그럼 B는 몇 번 고르게 되는 거니? 몇 번 고르게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이제 요게 중요한 거지. 총 선택 횟수가 n번이란 말이야. 총 선택 횟수가 n번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었지. 너희한테 확률과 통계 수업 내내 내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잖아. 내가 만약에 사탕하고 초콜릿을 합쳐가지고 3개를 못 먹으면 죽는 병에 걸린 거야. 내가 너희한테 나 사탕 2개 먹었어 오늘. 그럼 너희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저 새끼 안 죽었으니까 초콜릿 하나 먹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치? 이게 나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항 정리랑 관련된 이항 정리, 이항 분포,
독립시행 다 같은 원리인 거지. 내가 합해서 3개를 먹을 거니까 정보를 과잉으로 줄 필요가 없어. 하나만 주면 된다고. 맞니? 총 n번을 선택할 건데 A를 R번 선택했으니까 B는 합해서 몇 번? 합해서 n번이 되면 되는 거니까 B는 무조건 몇 번 골랐을 거야? n-r번 골랐겠지. 이게 난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A를 R번 골랐으면 B는 n-r번 골랐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쓸게. 전개식에서 A의 R제곱, A를 R번 골랐으니까 B를 n-r번 골랐으니까 전개식에서 항은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개수는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이 경우의 수로 만들어질 거라고.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돼. 얘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치면 내가 A를 n개 고른 거잖아. 내가 지금 너네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하겠지만 아까 밑밥 하나 뿌리고 왔거든. 밑밥 하나 깔고 왔다고. n개 중에서 A를 R번 고르는 경우의 수잖아. 이걸 NCR이라고 계산하기로 내가 아까 동그라미 A 3개, 네모 2개. 그게 5C3.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n번 선택할 건데 그 중에 A를 R번 골랐어. 다시 n개의 구멍 중에서 A를 집어넣을 구멍 R개를 고르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NCR이 되는 거지. 이게 경우의 수인 거잖아. 경우의 수. NCR 가지가 있다고. A를 R번, B를 n-r번 선택하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항 개수라고 부르겠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을 고르는 방법. 그거의 개수가 저렇게 결정이 될 거다. 혹은 B를 기준으로도 할 수도 있지. 사탕 기준 했으니까 초콜릿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 얘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n개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n-r개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너무 당연한 조합의 성질이 나오는 거지. NCR이 뭐랑 똑같다고? NC n-r이랑 똑같다고. A를 기준으로 삼건, A를 기준으로 삼건, B를 기준으로 삼건, B를 기준으로 삼건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게 조합의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였던 거지. 그래서 이항계수의 성질, 이항 정리는 이런 거였다. 그래서 한 번만 해볼게.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알면 돼. 표현할 줄 알면 된다고. 내가 A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n번 중에서 A를 0개 뽑는 것부터 해볼게. n번 중에서 A를 0개 뽑아. 그럼 A의 0제곱, B는 자연스럽게 합해서 n이 나와야 되니까 n번. 그치? A를 한 번, A를 한 번. 그럼 B는 n-1번 이렇게 갈 거야. 쭉 가서 일반항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NCR에 A를 R번 뽑았다면 B는 n-R번 뽑았을 거야. 쭉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n번 중에 A를 n번, 그럼 B는 0번. 나중에 이제 B의 0제곱은 1로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얘를 우리는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내신에서는 다시 미안, R은 0부터야. R은 0부터야. n까지 NCR에 A의 R제곱, B의 n-R제곱이거든. 우리가 내신에서 쪼잔한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이 표현을 보고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힌트는 이걸 맞춰주는 거라고. 이걸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이항 정리 조금만 더 나아가서 독립시행에서는 핵심이 A 플러스 B가 1인 거였거든. 그것까지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 그래서 우선 여기서 좀 연습을 하고 와야 되는 건 요거 찾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정한 항 하나 만드는 것만 잘하면 돼. 우선 요것만 잘하면 돼. 잘하면 되고,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만 나와. 진짜 단순 계산 문제만 나와. 그래서 요거식만 잘 만들면 되고, 이항 정리의 성질 정도만 복습하고 쉴게. 자, 이항 정리의 성질은 100% 뭐 가지고 만든 거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 가지고 만든 거였어.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하면 내가 x를 기준으로 먼저 해볼게. 그럼 nc 0에 x의 0제곱은 1이고 1의 n제곱도 1이니까 nc 0 이렇게 나올 거고, nc 1에 x의 1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nc 2에 x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쭉 가서 n의 x의 n제곱까지 이렇게 오겠지.
이거는 이제 고민 없이 나와야 돼. 선생님 이항 정리는 진짜 막 100번이고 써봐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저기에다가 첫 번째,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는 거였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자 요거부터 먼저 쓸게. nc0, nc1, nc2 쭉 해서 nc0부터 끝까지 ncn까지 다 더한 게 뭐다? 여기다 1 집어넣은 2의 n제곱과 같다. 2의 n제곱과 같다라는 성질 하나 나왔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 놈이랑 더하고 빼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nc0, nc2, nc4 이렇게 뭐만? 짝수만 다 더하는 거지. 짝수 번째만 다 더해. 그럼 뭐가 나온다? 절반이 나온다. 다시 2의 n제곱의 절반이라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n-1제곱 다시 절반이라고. 전체의 절반이 나왔어. 그러면은 전체에서 짝수만 더한 게 절반이니까 당연히 홀수만 더한 게 나머지 절반이 돼야 되는 거지. nc1 더하기 nc3 더하기 쭉 해서 홀수 번째만 다 더하면 걔도 절반 나올 거야. 절반 나올 거야. 다음 네 번째,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양변을 미분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어. 양변을 미분하면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어. 지금 얘 미분하면 n 곱하기 1 플러스 x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고, 는 얘는 상수니까 사라지고 얘는 nc1만 남고 얘는 2가 내려와서 2 곱하기 nc2의 x가 될 거고, 쭉 가서 얘는 n 곱하기 ncn의 x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저렇게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쓸게. 이거 먼저 쓸게. nc1, 2nc2, 3nc3 쭉 해서 n 곱하기 ncn이야. 다시 1, 1, 2, 2, 3, 3 이렇게 맞춰지는 거거든. n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1 집어넣은, 여기다 1 집어넣은 n 곱하기 2의 n-1제곱이 나온다고. 그래서 미분한 형태가 지수가 내려오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저분한 애가 나오면 이거 미분인가? 라는 생각해야 돼. 사실 이거 한 번 더 미분한 것도 보거든.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 하나 더 다섯 번째. 만약에 n이 홀수야. n이 홀수야. 이건 내가 숫자로 할게. n이 홀수야. 요 n이 홀수면 전체 개수가 짝수개가 된다 그랬어. 다시 만약에 n이 홀수야. 내가 7로 해볼게. 7C0, 7C1 그냥 다 쓸 게 몇 개 안 되니까 7C2, 7C3, 7C4, 7C5, 7C6, 7C7까지 이렇게. 이거 지금 다 더한 게 2의 7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1번의 성질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얘가 n이 홀수면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짝수개가 되는 거 맞니? 전체가 짝수개가 돼. 그래서 홀수일 때만 쓰는 거여서 0부터 7까지니까 전체는 홀수개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반을 싹둑 자를 수 있는 거지. 앞에 반, 뒤에 반을 싹둑 자를 수 있다고. 앞에 반, 뒤에 반을 싹둑 자를 수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절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2의 6제곱이 되는 거지. 2의 7제곱을 2로 나눈 거니까. 그리고 얘가 나머지 절반이 된다고.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거울 보고 똑같은 거지. 7C3, 7C4가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둘이 같지. 7C2, 7C5가 같지. 7C1, 7C6이 같고 7C0, 7C7이 같으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싹둑 나누면 반반 나눠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좀 까다로운 성질이 나온다면 저 정도 쓰거든. 저 정도 쓰고 하나만 좀 미리 얘기할게. 하나만. 내가 어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려운 옛날에 수능에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1 플러스 x의 n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제곱, 얘가 1 플러스 x의 2n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x에 2k제곱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게. 그냥 이렇게만 쓸게.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개수 만드는 거 NCR, 여기서 개수 만드는 NCR, 요게 여기서 개수 만드는 뭔가랑 같다를 쓰기도 하거든. 우선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중에 자세히 봅시다. 여기서 지금 깊게 너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게 좀 궁극적으로 조합의 성질을 보는 문제다. 그래서 이항 정리는 우선 요 정도 좀 알면 되고, 오늘 내가 기본 확률 문제 스텝 2까지 갈 거거든. 기본 확률 문제. 근데 기본 확률은 뭐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푼다가 끝이잖아. 결국 오늘 하루 종일 또 경우의 수 하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쉬었다가 이항 정리 문제 몇 개 보고 스텝 3 문제 몇 개 보고 확률까지 갑시다.